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이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괜찮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라는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루 늦을 뿐, 오늘 저녁에도 미국장이 큰 일이 없다면은 내일 우리는 충분히 큰 상승 출발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기대하며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금요일날 미국 증시입니다. 전부 다 크게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목요일 하락에 반 정도는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을 봐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만 이어지면 내일 우리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장이 열린 아시아 증시 니케이도 1.5% 상승, 상해와 항생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제 소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의 공포가 분명 지난주까지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년간 미국 S&P 500은 1월과 2월은 보합적인 움직임을 많이 나타냈었지만 오히려 3월에 1% 이상 상승을 평균적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미국장이 약했죠. 하지만 3월은 다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길이 그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지 않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도 최악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타고난 장사꾼이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뭔가 충격을 주긴 하지만 끝내는 전부 다 협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확률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지만 매수 기회의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주식도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아직까지 미장은 부러질 때는 아닌 것 같고, 국장은 당연히 매수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 4월, 5월 증시가 쭉쭉쭉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 차익 실현을 고민을 해보도록 해요. 다음입니다. 내일부터 큰 겁니다. 바로 넥스트레이드가 정식 오픈하는데요.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하고요. 오픈되는 종목은 지금은 10개밖에 없어서 아무도 관심은 없겠지만, 그런데 3월 말, 이번 달 말만 돼도 800개인가 그 정도로 늘어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최소한 한두 개는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가 체계에서 변동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중간가 호가와 스톱 지정 호가 등 신규 호가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 소린가 봤을 때, 중간가 호가 같은 경우는 최우선 매수 호가와 최우선 매도 호가의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정해지는 호가라서 빠르게 매수 매도를 하고 싶을 때 그때 쓰는 방법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톱 지정가 호가가 뭐냐?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면은 그때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지정되는 호가를 말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설명해서, 저 기릿은 이제 직장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장중에 주식을 보고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주식이 지금 현재 가격이 1,5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하지만 1,500원에는 사고 싶지 않고 10,0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하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톱 지정가 효과라고 하는데, 아니 길이 근데 새로운 걸 쓸 필요가 있나? 그냥 10,000원에다가 매수를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사실 그래도 별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가끔 그런 경험 있지 않겠습니까? 10,000원에 걸어놨는데 10,000원에 살짝 터치만 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어. 여러분들 분명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톱 지정가 효과는 10,000원에 걸어놓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을 찍는 그 순간 제가 이제 새로운 금액을 설정합니다. 1,300원에 매수를 걸어줘,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쭉 떨어져서 10,000원을 딱 터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제 계좌에서는 1,300원 매수를 딱 누르면은 당연히 거기 바로 있는 10,000원에 결제가 되든지 아니면은 바로 윗호가가 매수가 되든지 그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무조건 매수가 되는 게 바로 스톱 지정가 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정가 매수, 10,000원에 매수 거는 거랑 별 차이는 없으나 그래도 확실하게 매수하고 싶다면은 스톱 지정가 호가를 쓸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내일부터 넥스트레이드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텔레그램 많이들 쓰시죠? 유명한 텔레그램은 거기서 어떤 뉴스가 올리면은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끔 그걸 보면은 야, 저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야 이거 근데 진짜 손만 빠르면은 개꿀 아냐?'라는 생각을 충분히 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역시나 사기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주식을 그냥 미리 사 놓고 뉴스를 올리거나 추천하면은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자기는 매도하는 전략을 써서 수십억의 수익을 거둔 일당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아시죠? 모든 건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텔레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저 길이 또 당연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중 하나이며 그냥 운 좋게 타이밍 좋게 주식 유튜버 시작해서 조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의심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자, 다이소 영양제 철수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컸던 다이소 영양제.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막 매대가 탈탈 털린 것도 있을 정도로 잘 팔렸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봤었죠. 일부 약사들은 다이소에 건기식을 넣은 제약사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건지 일양약품 바로 철수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5일 만에 결정을 했죠. 그리고 다른 회사인 대웅제약과 종근당 건강도 철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사 유튜브 등을 이제 제가 좀 봤거든요. 수많은 건기식 중 그러니까 다이소에 출시된 건기식 중에 다른 곳보다 충분히 저렴한 곳도 몇 개가 있긴 한데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다이소 영양제가 없더라도 건강에 좀 관심이 있다면은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거나 더 싼 제품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정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태국에서 올해 내 관광세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 관광인당 300바트 13,00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성수기인 겨울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간다면은 13,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일찍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0일 내 재방문하면은 추가로 관광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뭘까요?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그 1등을 당연히 돼지고기가 차지했습니다. 닭고기가 아니네요. 돼지고기가 1등이에요. 자, 돼지고기 소비량이 29.6kg가 된다고 하고요. 닭고기는 15kg, 그리고 소고기는 14.9kg로 닭고기랑 소고기랑 합친 게 돼지고기 소비량이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쌀 소비량이 55.8kg라고 하니까 쌀에 준할 정도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뭐 당연히 삼겹살이겠죠. 그래서 삼겹살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고 그나저나 오늘 3.3 삼겹살 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혹시나 이제 주변에 할인한 데가 있다면은 돼지고기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K패스가 출시하고 벌써 10개월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이용자가 무려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기대분들도 많이들 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K패스가 뭐냐?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번까지 지출 금액의 20에서 35%를 환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올해부터는 일반, 청년, 저소득 유형의 다자녀 가구 유형까지 신설해서 환급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자녀 이상은 30%, 세 자녀 이상은 50%까지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기르분들 혹시나 내가 안 쓰고 있다면 꼭 한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도대체 차를 사냐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는 무려 2월 달에 6.2만 대를 팔았고 작년보다 3%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2월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7% 증가한 수치를 팔았으며 6.3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는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삼성 SDI는 현대차 기아와 함께 고성능 배터리가 탑재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전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 부스에서는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된 자율주행 셔틀 로이, 서비스로 다리와 모베드 등이 같이 전시된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가 현대차, 기아와 이렇게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며 얼마 전 로봇용 배터리 공동 개발 협약을 맺기도 했던 만큼 두 기업이 힘을 합치는 모습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가 앞으로 한 1, 2년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죠. 요 세 가지를 관심을 가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발전할수록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중국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유명해진 춤추는 로봇 한 대당 그 1억 3천만 원인가 그 가격에 파는 그 로봇이 이번에 춘절 축제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네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쪽이 행인이고요. 로봇이 이 앞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는데 로봇이 이 행인이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악수를 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달려드는 모습이 나타났고 바로 가드가 뒤를 딱 잡아 당기니까 돌발 행동은 멈췄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동영상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마치 황소처럼 돌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작사에서는 단순 센서 오류입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진짜 미래에서는 로봇이 뭐 사람을 때렸다거나 자율주행 차량이 혼자 움직여서 사람을 쳤다거나 이러한 소식이 우리 사회를 강타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CNN에 따르면 GPT가 공개된 이후 약 2년 사이 AI와 관련된 일자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년 말 이후 미국에서 AI 채용 공고가 68%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채용 공고는 오히려 17%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68% 증가한 거는 분명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 일자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AI 엔지니어, AI 컨설턴트 등이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내가 이 아이에게 AI를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지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제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랑 같이 GPT랑 같이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증시가 돌아와서 그런 걸까요? 비트코인도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기 전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던 트럼프. 오히려 본인과 아내 코인을 찍어내면서 야, 그냥 돈으로밖에 안 보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한다 이러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가상자산 비축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왼쪽에 보이시죠? 갑자기 비트코인이 1억 1000에서 1억 4천으로 급등하는 모습.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회복했고요. 이더리움 또 10%, 리플과 솔라나는 20% 넘게 급등, 에이다는 60%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가상화폐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주말 사이에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투닥투닥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재건주는 하락, 방산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 또한 협상의 일환이다. 종전은 다가오는 미래다 보니까 방산이 오르면 또다시 방산은 매도해야 되고 다시 떨어진 재건주를 잡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유튜브 시대가 맞네요. 유튜브 시청 시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하루 2시간이나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하고요. 거기서 한 5분씩만 써서 제 영상 봐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인스타도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무려 50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다만 이 와중에 국산 어플인 카카오톡은 30분밖에 안 되고 네이버는 25분밖에 안 된다는 소식 확실히 밀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아쉽긴 합니다. 우리도 분명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확실하게 못 잡은 스노볼이 계속 커져가고 지금 따라가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비용은 더 커지고 실패 확률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히리셨습니다. 빠이용!